일본을 대표하는 남성 아이돌 기획사 자니스는 1962년 설립되어 현재 60여 년의 역사를 지닌 회사입니다. 회사명과 동일한 자니스라는 4인조 아이돌을 데뷔시킨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40여 개 팀의 그룹을 정식 데뷔시켰습니다. 또 자니스 주니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연습생들을 모아 만든 정식 데뷔 전의 주니어 그룹들도 수십여 팀을 제작해 활동시켰습니다. 역사가 길고 그만큼 일본 연예계에서 쌓아온 경력과 업적이 있기에 이들이 일본 남성 아이돌 시장에서 많은 팬을 거느리고 있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재 자니스는 일본 남성 아이돌 업계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으며 아예 자니스 이외의 아이돌적인 일본 남성 댄스 그룹은 인정할 수 없다는 방침을 앞세워 경쟁사들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독점적인 능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자니스는 대체 어떻게 독점 기획사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유년 시절을 미국에서 보내고 미국에서 대학을 나온 유학파 출신의 일본인 자니 키타가와는 62년 와타나베 프로덕션이라는 연예 기획사에 자회사 개념으로 자니스 사무소를 세우고 첫 그룹 자니스를 데뷔시키며 일본 연예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첫 그룹 자니스의 공연을 함께할 백업 밴드 멤버들을 모아 자니스 주니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68년 두 번째 그룹 포리부스가 인기를 얻었고 72년 솔로 가수 고 히로미의 데이트로 점차 일본 음반 시장에서 존재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고 히로미는 노구치고로, 사이조 히데키 등의 경쟁사 동료 아이돌과 함께 신 고사케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인기를 얻었었죠. 그리고 연습생 중 6명은 고 히로미의 전속 백댄서로 함께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74년 고 히로미가 자신의 백댄서인 연습생 6명과 함께 반인 프로덕션이라는 회사로 이적해버립니다. 이때 자니스는 아직 일본 연예계에서 짧은 역사를 지닌 상대적으로 힘없는 회사였기 때문에 이들의 이적에 자니 사장은 손을 쓸 수 없었고 한동안 술에 찌들어 살 정도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니스의 암흑기가 80년도까지 도래합니다. 74년부터 80년도까지 자니스는 와타나베 프로덕션에서 독립한 후 아이돌 그룹을 몇 팀 데뷔시켰으나 성적이 신통치 않았습니다. 이때는 여성 아이돌 육성 계획도 있어서 걸그룹도 계속 준비하고 겨우겨우 데뷔한 그룹이 나오긴 했으나 잘 안 풀리던 시기였죠. 이때까지만 해도 자니스는 아이돌만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회사이면서 히트 가수도 배출해왔지만 새 그룹이 성공하지 못하면 위태할 수도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1980년 현재도 자니스 최고참으로 활동 중인 혼도 마사히코가 데뷔합니다. 그는 79년도에 인기 학원물 시리즈 3학년 비반 킹파치 선생으로 먼저 대중들의 눈도장을 찍은 뒤 이듬해 데뷔 싱글 스니커 블루스로 100만 장을 팔아치우고 그의 패션과 헤어스타일이 유행할 정도로 신드롬을 일으키며 자니스의 암흑기를 날려버리게 됩니다. 같은 해 자니스에서 데뷔한 타하라 토시히코, 82년 데뷔한 3인조 그룹 시부가 키데, 84년 데뷔한 밴드 더 굿바이는 콘도 마사히코만큼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때 더 굿바이는 몇몇 음악 시상식에서 상을 수상하였는데 자니스라는 회사 덕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니스는 점차 일본 아이돌 업계와 음악 업계에서 입지가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자니스는 아직 일본 남성 아이돌 업계에서 독점적인 위치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이는 장수 아이돌을 배출한 역사가 아직 없었기 때문으로 가령 82년 데뷔한 시부가 키데는 88년 해산, 84년 데뷔한 더 굿바이도 90년도에 해산하였습니다. 한국 아이돌 업계에서 첫 계약이 대부분 7년이어서 발생하는 7년차 징크스까지는 아니지만 80년대까지만 해도 인기 아이돌이라 해도 일정 기간 활동을 하고 나면 점차 인기도 식고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그룹을 그만두는 멤버들이 나오면서
해산을 하는 경우가 보통이었습니다. 즉 자니스는 인기 아이돌을 꾸준히 배출하는 기획사가 되었고 회사의 힘도 커졌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꾸준히 인기 아이돌을 계속 만들고 데뷔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80년대까지는 경쟁하는 사무소가 있었습니다. 자니스처럼 남성 아이돌만을 제작하는 기획사는 거의 없었지만 유명 기획사에서 새 남성 아이돌을 제작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경쟁하는 아이돌들이 나타났습니다. 또 밴드 체커스는 순수 아이돌 그룹은 아니었지만 소녀 팬들을 거느리며 한때 큰 인기를 얻어서 자니스 측이 체커스의 대항마를 고심하다 현재도 자니스 역사상 실력적으로 가장 평가가 높은 그룹 중 하나인 소년대라는 3인조 그룹을 내놓는 등 일본 아이돌 업계에서 자니스는 경쟁을 하며 버텨내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80년대는 일본에서 아이돌 붐이 생겨났으므로 경쟁자가 차츰차츰 늘어날 확률이 높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니스는 자니스 주니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미래가 될 연습생을 육성하고 있었고 새 그룹들이 인기를 얻으며 점차 회사 규모와 일본 연예계에서의 입지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87년 데뷔한 히카루 겐지는 롤러스케이트를 탄다는 컨셉으로 사회 현상에 가까운 인기를 얻으며 자니스의 힘을 한층 더 공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도 이후 버블 경제가 무너지면서 일본 방송업계와 음악업계의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방송사들은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로 효율적인 방송 제작에 힘을 쏟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제작비 대비 시청률이 낮았던 유명 음악 방송들이 줄줄이 폐지되었습니다. 음악 방송의 폐지는 아이돌 업계에 큰 타격이었습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 아이돌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음악 방송과 콘서트 등의 공연 활동 그리고 홍보차 출연하는 버라이어티 방송이 주력이었는데 음악 방송들이 줄줄이 폐지가 되자 활동의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하지만 86년도에 첫 방영을 시작한 공중파 TV 아사히의 음악 방송 뮤직 스테이션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자니스의 히카루 겐지가 후에 95년 해산하기 전까지 무려 233번이나 이 방송에 출연하며 시청률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했던 점이 뮤직 스테이션에게는 큰 힘이 되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이 출연 횟수는 현재까지도 뮤직 스테이션의 역대 최다 출연 기록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덕분에 뮤직 스테이션은 자니스와의 밀월 관계가 형성됩니다. 방송국 입장에서는 일본을 대표하는 음악 프로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자니스가 버팀목이 되어준 것이었고 자니스는 독점적인 지위를 만들어가는데 필요한 무기가 하나 생기게 된 것입니다. 88년도에 데뷔시킨 록밴드 오토코구미는 데뷔 음반으로 오리콘 차트 1위를 하고 수용 인원 4, 5만 명에 육박하는 도쿄돔 공연을 성사시킬 정도로 잘 나갔습니다. 여세를 몰아 90년도에 자니스는 6인조 댄스 그룹 닌자도 데뷔시켰습니다. 특히 닌자는 그룹 이름에 걸맞는 날렵한 아크로바틱 동작을 주로 하는 그룹이었고 제법 군무도 맞아떨어지는 댄스 무대를 선보이며 이목을 끌었습니다. 데뷔 직후부터 신인상을 휩쓸며 데뷔했습니다. 이때 자니스는 이미 일본에서 남성 아이돌 전문 기획사로 이미지가 굳어지고 3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중견 기획사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닌자는 데뷔 4년 만에 멤버 시가 야스노부가 데뷔 전 이미 결혼을 했으며 아이까지 있다는 사실이 발각되었고 멤버 후루카와 에이지는 날렵한 댄스를 위해 회사 측이 다이어트를 권유했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다가 퇴출되어 1995년 해체를 했습니다. 즉 90년대 초반까지 대부분의 자니스의 아이돌은 수명이 그렇게까지 길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회 현상에 가까운 인기를 얻었던 히카루 겐지도 데뷔 6년 즈음부터 멤버들 간의 의견 차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그룹 활동에 회의를 느낀 멤버들이 나오기 시작해 결국 95년 5인조로 재편 후 잠깐의 활동을 이어가다 해체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사이에 끼어서 데뷔한 그룹 스마비 새로운 길을 개척하면서 자니스의 현재, 즉 독점 기획사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91년도에 데뷔한 스마브는
회사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신인상도 수상하고 일본 최대 연말 음악 프로그램 NHK 홍백 가합전도 데뷔회에 출연하는 등 회사의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데뷔를 한 편이었습니다. 선배그룹 히카루 겐지의 백댄서를 섰던 경력도 있었고 데뷔 전부터 스케이트 보이즈라는 주니어 그룹으로 공개된 멤버들이어서 팬덤 형성도 무난했던 편입니다. 91년 데뷔 때부터 수도권 중심으로 송출되는 방송국 TV 도쿄에서 아이러브 스맙이라는 스맙 전용 방송도 제작되었죠. 이제 자니스는 일본의 남성 아이돌 시장의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맙은 과거 데뷔한 선배들처럼 오리콘 음반 차트 1위로 데뷔를 한다든지 하는 기록을 세우지 못했고 무엇보다 92년도 8월에 열린 콘서트에 관객이 거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며 상황이 급반전됩니다. 대놓고 회사 경영진에게 왜 인기가 없느냐며 질책을 들었고 그룹 자체가 조용히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구원 투수로 등장한 인물이 이이지마 미치라는 여직원입니다. 자니스의 일반 사원으로 입사해서 스맙의 데뷔 과정에 스태프로 참여했다가 우연히 매니저를 맡게 되며 그녀가 아예 독립적으로 스맙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스맙은 기존 아이돌들과 다르게 예능에 나와서 온갖 분장을 하고 꽁트를 하거나 벌칙 게임으로 망가지는 역할도 서슴없이 하면서 대중들에게 눈도장을 찍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스맙이 연예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시작한 활동이 자니스를 넘어서 일본 아이돌 업계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게 됩니다.